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과 퓨처스 거래에서 꼭 필요한 5가지를 머릿속에 깔끔하게 꽂아드리겠습니다. 끝나면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알겠다가 되실 겁니다. 길게 헤매지 않게 오늘은 딱 필요한 것만 꺼내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초보가 제일 싫어하는 뭐부터? 질문이 영상 끝나면 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초보도 그대로 따라하면 주문이 들어가고 포지션이 잡히는 코인 거래 따라하기입니다. 버튼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는 분도 걱정 없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계좌 만들고 코인 고르고 주문 넣고 포지션 확인하는 흐름을 화면을 따라가듯 말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한 번만 손에 익히면 다음부터는 매매 준비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난리였던 이야기죠.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식, 그 흐름과 포인트를 재현하듯 그 사례를 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왜 그런 수익 곡선이 가능했는지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작은 돈을 크게 키운 사람들은 대개 진입과 청산을 규칙처럼 반복합니다. 세 번째는 단타에서 숨은 괴물,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깎아먹는 꿀팁입니다. 수익은 내가 냈는데 수수료가 다 가져가 버리는 상황, 오늘 여기서 끊어내겠습니다. 수수료는 눈에 안 보이지만 단타 계좌를 갉아먹는 흰개미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벌까보다 얼마 나가나부터 계산하는 습관을 오늘 제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같이 수익을 노리는 단타 방법입니다. 혼자서 감으로만 치지 않고 데이터와 신호로 손을 움직이는 방식으로요. AI는 옆자리 조수 같습니다. 차트 신호를 정리하고 조건이 맞을 때만 손이 움직이게 도와주면 감정 매매가 확 줄어듭니다. 그 활용 흐름을 영상에서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부터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연습 겸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시작이 가벼워지면 공부 속도가 확 달라집니다. 가입 이벤트 100달러는 큰 돈이라기보다 공짜로 받는 연습용 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전처럼 주문을 넣어보고 체결이 어떻게 되는지 몸으로 배우기에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받는 방법과 100달러 받는 가입 경로 링크를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다가 어디였지? 싶으면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 한 푼 안 넣고 거래를 익혀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쓰면 몇백만 원까지도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100달러로 바로 인생 역전이 아니라 거래를 배우는 튜토리얼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익숙해지면 내 돈을 넣을 때도 실수가 줄고 레버리지를 쓸 때도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복잡한 말 없이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 서거든요. 만약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어두었다면 지금 그 1,000만 원은 각각 얼마가 되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생각이 바뀝니다. 이 비교에서 중요한 건 지금 얼마냐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자산이 더 멀리 가느냐입니다. 10년은 한 번쯤 인생을 갈아타는 거리니까요.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라왔습니다.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2026년엔 대략 2,160만 원쯤이 되는 글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 대략 5,160만 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묵직하게 천천히 오른 셈이죠. 2016년에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1,000만 원어치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분명 올랐지만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비트코인을 1,000만 원어치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숫자가 장난처럼 느껴져도 이게 시장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 정도만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은 한 번쯤 공부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늦게 뛰어들수록 출발선은 더 멀어지니까요. 물론 과거 수익이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시장이 어디로 돈을 몰아줬는지는 분명히. 그래서 코인은 모르면 손해, 알면 기회가 되는 판입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르면 롱으로 상승에 베팅하고 내리면 숏으로 하락에 베팅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방향만 맞추면 기회가 2배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서 투자처로 꽤 매력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수익이라도 손에 남는 무게가 달라지니까요. 여기에 해외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엔 없지만 해외엔 있죠.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10배 레버리지를 쓰면 5천만 원의 규모로 운용하는 느낌이 됩니다. 30억 이상 굴리는 분들이야 레버리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대부분은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은 어디서 하느냐가 됩니다. 지금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막혀 있고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하니 작은 돈도 큰 파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단타를 칠수록 격차가 체감으로 때립니다. 수수료는 조용한 도둑이거든요.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결과표가 달라지는 이유죠. 거래 방법이 간편한지도 꼭 보셔야 합니다. 버튼 하나 찾느라 타이밍 놓치면 좋은 분석도 무용지물이거든요. 단타는 속도가 생명이라서 손이 편한 곳이 결국 승부처가 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하면 100달러를 주는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도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가입하려면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들어가시면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0.005% 수준입니다. 여기서 단타를 자주 치면 피가 빠지듯 돈이 새어나갑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해 보죠. 한번 들어가고 나오는 1회 거래에서 수수료가 22만 원이 됩니다. 수익 내기도 전에 출혈입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놀라실 겁니다. 수수료가 높으면 결국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싼 거래소를 고르셔야 합니다. 실력으로 이기기 전에 구조부터 유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수수료를 낮추는 건 달리기 할 때 신발끈을 꽉 묶는 것과 같습니다. 안 묶으면 시작부터 손해입니다. 비교는 감이 아니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5가지로 봅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낮은지, 사용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 배수가 몇 배인지, 원화로 바로 입금 가능한지입니다. 이 기준으로 제가 A 거래소라고 부르는 곳과 대형 거래소 4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입니다.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한국어 지원도 차이가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막힐 때 바로 물어볼 곳이 있느냐가 큽니다. 레버리지 배수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 비트겟이 125배, 바이낸스가 125배입니다. 같은 파동도 배수가 다르면 계좌에 남는 흔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A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도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으니 꼭 이제부터가 진짜 매매 파트입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먼저 롱과 숏 개념부터 아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진입 전에 딱 3가지만 습관처럼 확인해 주세요. 지금 추세가 위인지 아래인지, 거래량이 힘을 싣는지, 그리고 뉴스가 어떤 방향으로 바람을 부는지요. 이 3가지가 맞으면 결정이 빨라집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승에 베팅하는 거죠.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들어갑니다. 롱과 숏은 엘리베이터 버튼 같습니다. 위로 갈 것 같으면 위 버튼, 아래로 갈 것 같으면 아래 버튼을 누르는 거죠. 버튼을 눌렀다면 그 다음은 신호가 맞는지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롱은 언제 유리할까요?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고 고점이 계속 높아지며 올라갈 때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이 위로 흐르는데 거꾸로 헤엄치지 않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는 순간을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는데 보통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면 롱 쪽 확률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함께 늘면 시장 신뢰가 붙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힘이 실린 상승은 더 멀리 갈 가능성이 있고 그때 롱 진입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뉴스 체크도 필수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자금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재료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연료가 됩니다. 이런 소식이 터질 때 롱으로 승부 보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 추세에서 빛납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더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바닥이 내려가는데 무작정 잡아 올리려 하면 손이 찢어집니다. 기술적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하락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간에선 숏 쪽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경고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척 하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이런 때는 곧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을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부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정책이 빡빡해지는 소식은 시장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재료가 나오면 숏이 유리해질 수.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선 보조 지표가 꽤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이걸로 과열인지 지친 시장인지 변동성이 커지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서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지표 하나만 보지 말고 추세와 함께 맞춰보셔야 합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를 같이 보면 트렌드와 변동성을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야가 넓어지면 진입이 덜 두렵고 손절과 익절도 더 빨라집니다. 결국 단타는 결정 속도 싸움입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 확률이 올라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칠 때 승률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감으로 던지지 말고 근거를 모아서 들어가세요.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나요? 고정 댓글에는 진짜 기가 막힌 수수료 할인 꿀팁과 100달러 받는 가입 방법을 깔끔하게 모아두었습니다. 꼭 한번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도 초보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영상 더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실전으로 뵙겠습니다.